열도 심장 저격수 특별 취재 여배우야. 배구 선수야. 일본을 통째로 흔들어버린 이다현 사태 완전 정복. 프롤로그 지는 경기에서 스타가 태어나는 신비한 현상에 대하여 스포츠 세계에는 이상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팀이 이기면 승리의 서사가 쓰이고 팀이 지면 놀랍게도 개인 서사가 탄생한다는 것. 2026 아시아 여자 배구 선수권 대회 조별리그 C조 2차전. 한국은 세계 랭킹 6위. 일본의 세트 스코어 0대 331대 33, 19대 25, 20대 25로 완패했습니다. 스코어보드만 보면 그냥 오늘도 일본 강했구나 하고 넘어갈 법한 경기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경기가 끝나자마자 일본 포털은 이상 현상을 겪기 시작합니다. 승리한 자국팀 얘기는 뒷전으로 밀리고 온통 한 사람 얘기뿐이었던 겁니다. 그 미들블로커 누구야? 저 선수 어디 소속이야? 저거 배구 선수 맞아, 배우 아니야? 진원지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 미들블로커 24세 이다현 선수였습니다. 패장이 되어 돌아가는 팀 안에서 혼자 열도를 들었다 놨다. 한 이 기묘하고도 통쾌한 사건, 지금부터 유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막텐진의 밤, 스코어보드는 졌는데 화력은 안 졌다. 무대는 중국 텐진, 상대는 아시아 최강 일본. 8월 23일 저녁, 중국 텐진 올림픽센터 체육관. 차상현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 세계 랭킹 26위은 아시아 배구계의 넘사벽 일본 세계 랭킹 6위과 마주섰습니다. 전날 베트남을 상대로 짜릿한 승리를 거두며 상승세를 탔던 한국이었지만 일본은 역시 일본이었습니다. 결과는 세트 스코어 0대 3. 냉정하게 말하면 완패입니다. 하지만 스포츠는 숫자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드라마가 있죠. 특히 1세트, 여기서부터 이미 심상치 않은 조짐이 있었습니다. 1세트 31대 33, 사람 미치게 만드는 그 숫자. 배구를 좀 본 사람이라면 압니다. 25점 만점 세트에서 31대 33이 나왔다는 건 사실상 끝날 듯 안 끝나는 지옥의 듀스전을 치렀다는 뜻입니다. 24대 24 동점에서 시작해 서로 매치 포인트를 몇 번씩 주고받는 심장이 나만하지 않는 그런 경기 말이죠. 한국은 이 살벌한 접전 끝에 결국 31대 33으로 세트를 내주고 맙니다. 아쉽다는 말로는 부족한 상황. 마치 마라톤 완주 직전 베겜 앞에서 다리에 쥐가 난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이 아쉬움의 여파였는지 2세트는 19대 25로 비교적 쉽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팀 전체를 훑고 지나간 셈이죠. 3세트 죽은 척하다 벌떡 일어난 한국. 하지만 진짜 드라마는 3세트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한때 10대 17까지 끌려가며 사실상 이대로 셧아웃 당하나 싶은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박은진 선수의 서브 에이스가 터지고 나연수 선수의 화끈한 오픈 공격이 이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 이다현 선수의 밀어넣기와 속공까지 가세하면서 스코어는 순식간에 20대 22까지 좁혀집니다. 관중석에서는 이거 진짜 뒤집는 거 아니야? 라는 술렁임이 감돌았을 법한 순간이었죠. 비록 마지막 뒷심에서 아쉽게 20대 25로 세트를 내주며 경기는 완패로 끝났지만 이 3세트의 추격전이야말로 이날 경기의 진짜 하이라이트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고 있는 경기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근성. 그게 바로 이 팀의 저력이었습니다. 이막 저 선수 뭐야? 사토 요시노를 얼려버린 185cm의 벽. 일본 에이스를 정면으로 막아선 그녀. 일본 입장에서 이날 경기의 최대 위협 카드 중 하나는 자국 주포 사토 요시노였습니다. 그런데 1세트부터 이 에이스의 공격이 자꾸 무언가에 가로막히는 일이 반복됩니다. 범인은 바로 이다현. 185cm의 큰 키를 앞세운 정교한 블로킹으로 사토 요시노의 공격 타이밍을 흔들어 놓은 겁니다. 블로커에게 있어 상대 에이스의 스파이크를 막아낸다는 건 축구로 치면 상대팀 최고 스트라이커의 슈팅을 몸으로 받아낸 골키퍼 선방과 비슷한 짜릿함을 줍니다. 관중들 눈에는 저 사람 뭔데 자꾸 막아?
라는 인상을 남기기에 충분했던 거죠. 11득점 2블로킹, 숫자로 증명한 존재감. 이날 이다현은 큰 키를 활용한 눈부신 속공과 블로킹 2개를 포함해 알토란 같은 11득점을 폭발시켰습니다. 이날 한국의 공격을 이끈 건 15점을 기록한 나현수, 12점의 육서영이었지만 미들블로커 포지션에서 11득점에 2블로킹이라는 스탯은 결코 가볍게 볼 수치가 아닙니다. 미들블로커는 원래 화려한 공격 스탯보다는 블로킹과 속공으로 팀의 뼈대를 잡아주는 포지션인데 이날 이다현은 그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면서 동시에 존재감까지 폭발시킨 셈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을 만난 기분이었을 겁니다. 아무리 공격을 준비해도 자꾸 저 벽에 부딪혀 튕겨나가니 상대팀 벤치에서도 쟤 뭔데 계속 저러냐는 표정이 나왔을 법하죠. 산막 일본 언론이 뒤집혔다. 디앤서발 이다현 신드롬. 승자보다 패자 팀 선수에게 쏠린 스포트라이트. 정상적인 스포츠 기사 문법이라면 승리한 일본 대표팀 이야기가 헤드라인을 장식해야 합니다. 실제로 일본은 이날 승리로 개막 2연승과 함께 8강 진출을 확정지었으니까요. 그런데 일본 매체 THANSWERD에서는 정작 이 기쁜 소식보다 상대팀 미들블로커 한 명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몰아줍니다. 디앤서는 이다현에 대해 1세트 사토 요시노의 공격을 차단하고 장신을 살린 퀵 공격 등으로 일본을 괴롭혔다고 전하며 일본과 경기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한국의 24살 선수의 팬들의 시선이 쏠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패배한 팀 선수를 이 정도로 집중 조명하는 건 스포츠 기사에서 흔한 그림은 아닙니다. 그만큼 이날 이다현의 임팩트가 강렬했다는 방증이겠죠. 한국에 이런 선수가 있었다니 뒤늦은 발견의 순간 일본 축구 팬들, 아니 이번엔 배구 팬들 사이에서 벌어진 반응은 마치 숨겨진 명작. 영화를 뒤늦게 발견한 관객들의 리액션과 비슷했습니다. 왜 이제 알았지? 진작 봤어야 했는데. 같은 뒤늦은 발견의 아쉬움과 흥분이 뒤섞인 반응들이 쏟아졌던 겁니다. 특히 일본은 아시아 배구 최강국을 자처하는 나라이니만큼 자국 배구 팬들의 안목도 상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런 까다로운 팬들의 마음을 단 한 경기, 그것도 자기 나라를 상대로 한 경기에서 사로잡았다는 건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사막 여배우야, 배구 선수야? 열도를 강타한 심쿵 반응 총정리. 실력에 이어 비주얼까지 이중 스매싱. 여기서부터가 이번 사건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다현은 실력만으로도 충분히 화제였는데 일본 팬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녀의 외모에도 완전히 매료되어 버립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다현 선수 정말 미인이다. 여배우 같은 외모야. 실력도 엄청난데 비주얼까지 완벽하네. 미들블로커 포지션 경쟁이 치열해지겠어. 한국에서 가장 크고 단단한 벽이 되고 있는 선수다. 대단하다. 경기력과 외모,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선수는 사실 어느 리그에서든 흔치 않습니다. 스포츠 스타가 대중적 인기까지 얻으려면 보통 둘 중 하나만 있어도 충분한데 이다현은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콤보로 터뜨려버린 셈이죠. 일본 팬들 입장에서는 패배를 안겨준 선수인데 밉지가 않다는 묘한 감정에 빠졌을 법도 합니다. 심지어 지고 있는 팀에서 나온 반응이라 더 강렬.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포인트는 이런 폭발적인 반응이 이긴 팀의 선수를 향한 게 아니라 진 팀의 선수를 향해 쏟아졌다는 점입니다. 보통 스포츠 팬덤은 승리한 팀, 승리에 기여한 선수에게 몰리기 마련인데 이번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는 곧 이다현이라는 선수가 단순히 분위기나 결과로 주목받은 게 아니라 순수하게 개인의 경기력과 존재감만으로 팬심을 사로잡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치 응원하던 팀은 이겼지만 상대팀 선수 한 명이 너무 멋있어서 그날 밤 검색창에 이름을 쳐본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딱 그런 상황이 일본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오막 이다현이라는 사람, 국내 정상급에서 세계 무대로 축의초 중앙여고 출신, 차근차근 쌓아온 커리어. 이다현 선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스타가 아닙니다. 추계초와 중앙여고를 거치며 착실하게 기본기를 다진 뒤 현대건설의 에이스로 성장했고, 이후 FA 대여로 흥국생명 유니폼을 입으며 B리그 정상급 미들블로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V-리그 베스트 7 미들블로커에 선정될 정도로 국내에서는 이미 검증된 실력자였던 셈이죠. 말하자면 이다현은 국내에서 이미 조용한 강자였습니다. 다만 이번 아시아 선수권 일본전을 통해 그 강함이 국경을 넘어 폭발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뿐이죠. 마치 동네에서 유명한 맛집이 방송 한번 타고 전국구 맛집이 되어버리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다음 시즌은 일본 무대에서 NEC 레드 로키츠 가와사키. 이번 아시아 선수권에서 이다현이 이토록 뜨거운 관심을 받은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다현이 다음 시즌부터 일본 SV리그의 NEC 레드 로키츠 가와사키로 무대를 옮기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즌까지 흥국생명에서 활약했던 그녀가 이제는 일본 리그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번 일본전 맞대결의 의미가 조금 다르게 읽힙니다. 단순한 국가대표 경기가 아니라 사실상 입주 예정 이후 시 미리 인사를 드리러 온 셈이었던 거죠. 저 다음 시즌에 여기로 이사 옵니다. 잘 부탁드려요라는 인사를 상대 에이스를 블로킹으로 얼려버리는 방식으로 아주 강렬하게 전한 겁니다. 일본 팬들 입장에서는 미리 눈도장을 확실히 찍어둔 셈이니 다음 시즌 SV리그 개막이 벌써부터 기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해외 리그 가면 강해진다 스스로 던진 각오. 이다현은 지난달 인도네시아와의 평가전 당시 해외 진출을 앞둔 각오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녀는 해외 리그로 가면 멘털적으로나 배구 실력면에서 한층 강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며 이제 대표팀에서 책임을 져야 할 연차인 만큼 더 강해진 모습으로 돌아오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선수라는 인상을 주는 대목입니다. 해외 진출을 앞두고 각오만 그럴싸하게 밝히고 정작 실전에서는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다현은 바로 그 각오를 실전에서 그것도 자신이 다음 시즌 뛰게 될 나라의 홈그라운드나 다름없는 무대에서 곧바로 증명해 보인 셈입니다. 육망 미들블로커라는 자리, 그리고 이다현이 특별한 이유. 화려하진 않지만 없으면 무너지는 자리. 배구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미들블로커는 팀에서 가장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포지션은 아닙니다. 아웃사이드 히터나 아포짓 스파이커처럼 매 세트 대각선으로 시원하게 스파이크를 꽂아 넣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대신 미들블로커는 상대의 공격을 원천 봉쇄하는 블로킹, 그리고 빠른 타이밍의 속공으로 상대 수비진을 흔드는 역할을 합니다. 눈에 확 띄지는 않지만 이 포지션이 무너지면 팀 전체 밸런스가 흔들리는, 말하자면 건물의 기둥 같은 존재입니다. 화려한 스파이크 득점보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받기 쉬운 자리에서 이다현은 오히려 이번 경기를 통해 미들블로커도 충분히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였습니다. 블로킹 하나로 만들어낸 심리적 균열. 스포츠 심리학적으로 보면 상대 에이스의 공격을 초반부터 계속 막아내는 건 단순히 실점, 몇 점을 막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공격수 입장에서는 또 막히면 어떡하지라는 심리적 부담이 쌓이기 시작하고 이는 곧 다음 공격의 선택과 타이밍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날 사토 요시노를 상대로 한 이다현의 블로킹이 정확히 그런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최종 결과는 일본의 승리였지만 적어도 1세트에서 그토록 치열한 듀스 접전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다현의 블로킹이 상대 공격 리듬을 미세하게 흔들어 놓은 효과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7막팀은 졌지만 대표팀의 여정은 계속된다. 1승 1패 여전히 살아있는 8강 희망. 이날 패배로 한국은 조별리그 1승 1패 승점 3를 기록하며 조 2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앞서 베트남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던 흐름이 있었기에 일본전 패배가 뼈아프긴 하지만 대회 전체를 놓고 보면 아직 8강 진출의 희망은 충분히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대회는 12개국이 4개 팀씩 3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르고 각 조 12위와 조 3위 가운데
성적이 좋은 2개 팀까지 총 8개의 팀이 8강에 진출하는 방식입니다. 즉, 조 2위 자리만 잘 지켜도 다음 라운드 진출이 가능한 구조인 만큼 마지막 조별리그 상대와의 경기가 매우 중요한 갈림길이 됩니다. 다음 상대는 홍콩 8강행 마지막 관문. 한국은 8월 26일 오전 11시 세계 랭킹 115위 홍콩과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냉정한 전력 차이만 놓고 보면 한국이 크게 유리한 매치업입니다. 하지만 스포츠에는 방심이라는 변수가 늘 존재하는 법이죠. 특히 강팀과의 접전 끝에 패배한 직후 치르는 경기는 선수들의 체력적 심리적 여파가 어떻게 작용하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일본전에서 보여준 근성과 뒷심, 그리고 이다현을 비롯한 선수들의 상승한 자신감을 감안하면 홍콩전은 충분히 승리가 기대되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에서 승리해 조 2위 자리를 확정짓는다면 한국은 순조롭게 8강 진출 티켓을 손에 쥐게 됩니다. 8막 2사건이 남긴 것 패배 속에서 발견한 값진 수학. 스코어보드에는 안 나오는 성과. 이번 일본전은 스코어보드만 보면 분명한 완패입니다. 하지만 스포츠에서 모든 가치가 승패로만 환산되는 건 아닙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한국은 다음과 같은 값진 수학을 얻었습니다. 첫째, 세계 6위 강팀을 상대로 1세트 듀스 접전, 3세트 대추 격전을 펼치며 붙어볼 만하다는 자신감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이다현이라는 선수가 국제 무대에서도 충분히 통한다는 걸 증명하며 팀 전력의 새로운 축을 확인했습니다. 셋째, 무엇보다 상대국인 일본에서 자발적으로 한국 배구에 대한 관심과 화제성을 만들어냈다는 점은 장기적으로 한국 여자 배구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도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국경을 넘는 눈도장의 힘. 이다현이 다음 시즌 일본 리그에 진출하는 만큼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실질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SV리그 개막 전부터 상대국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겨둔다는 건 향후 새 리그에 적응하고 인기를 얻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흔히 해외 진출 선수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가 새로운 환경에서 낯선 존재로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감인데, 이다현은 이미 시즌 개막 전부터 저 선수 알아? 그때 사토 요시노 막았던 그 선수 아니야? 라는 인지도를 확보한 채로 출발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보다 더 화려한 신고식이 있을까요? 에필로그 홍콩전을 향해 다시 뛰는 대표팀. 일본전의 아쉬움은 훌훌 털어버리고 대표팀은 이제 홍콩을 상대로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릅니다. 오늘 8월 26일 오전 11시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의 마지막 조별리그 경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본을 홀딱 반하게 만든 우리의 자부심, 이다현 선수의 철벽 블로킹과 함께 대표팀이 홍콩전에서 시원한 승리를 거두고 8강으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는 경기에서도 스타를 만들어내는 스포츠의 신비, 그리고 그 스타가 이번엔 이기는 경기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온 국민의 뜨거운 응원과 함께 지켜봐야 할 시간입니다. 화이팅!